철부주구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절부주코입니다. 오늘은 철산역 자이 모집 공고 및 입지 분석 영상 찍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철산역 자이가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시세보다는 제가 이제 이따가 네이버 부동산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은 모든 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이제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상을 계속 보다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홈페이지 좀 보시면 여기 지금 청약홈 홈페이지인데요. 철산역 자이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9월 19일인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금 모집 공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일단은 철산역 자이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쪽 보시면 이제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도 이제 제가 이 철산역 자이 영상 찍은 다음에 또 영상으로 아마 제작을 할 것 같은데,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청약이 조금 가점이 낮으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철산역 자이 이런 곳을 조금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상으로 아마 제가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검단 센트랩의 에듀시티, 저는 이제 검단 신도시가 절대적인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저렴했을 때는 많이 이제 청약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추천을 드렸죠. 근데 이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같은 경우는 입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검단의 완전 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같은 경우는 영상을 제작할까 말까 조금 고민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철산역 자이가 가장 핫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광명시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요. 650세대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단일로 공급되는 그런 아파트 치고는 상당히 많은 일반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가 가점이 높다, 그리고 시드도 막 여유가 넘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산역 자이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서울, 강남 3구 또는 용산구에서 분양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그런 현장을 당연히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점도 74점, 75점 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20억, 25억 막 이러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30억 이러니까 거기서 20-30%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대부분 20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못해도요 10억 이상, 14억 정도, 15억 이상, 15억 정도는 시드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 청약 도전이 가능한, 청약을 하고 당첨됐을 때 잔금까지 가능한 그런 이제 현장들이기 때문에 내가 현금이 15억 내외로 있고 그 다음에 가점도 75점 이상이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산역 자이 같은 거를 추천드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철산역 자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점이 낮으시고 모아둔 시드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게 좀 기회다. 왜냐면 650세대를 공급을 하죠. 그 다음에 이따가 네이버 부동산 지도 보시면서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 드릴 텐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철산역 자이는 높을 거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현장들보단 낫겠죠. 왜냐면 이제 지금 여기가 만약에 약간 이제 지난 약간 일시적인 하락장이 있었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필두로 그때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을 할 때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 시즌에 만약에 이 철산역 자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이 정도 물량에 이 정도 가격에 나왔다 하면은 여기도 무조건 다 주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텐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분양가랑 비슷하게 나오고 역세권이고 브랜드 아파트고 서울 핵심지 또는 수도권 핵심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은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그런 현장들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당첨 확률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점제도 있으니까 가점 컷이 막 높진 않을 거예요. 75점
65점, 70점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50점대 뭐 후반, 중반 뭐 요 정도 쯤만 돼도 당첨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오히려 요런 데를 조금 노리셔야 된다. 젊은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데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오히려 젊으신 분들한테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50세대에 공급을 하고요. 모집 공고일 9월 19일, 청약 접수 9월 29일, 9월 30일, 그 다음에 뭐 2순위 10월 1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제 9월 30일 일반 공급 1순위에서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첨자 발표일 10월 15일,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공급되는 세대수 보시면요. 49, 그 다음에 59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4 ABC, 뭐 84 ABC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가 분양가를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내놓은 이유도 74나 84가 공급되는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49, 59 이렇게 소형 아파트들의 물량이 쏠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74랑 84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높아도 어쨌든 완판이 된다. 그 다음에 49랑 59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시세 대비 분양가가 드라마틱하게 저렴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지금 분양가를 보시면 49 같은 경우는 8억이죠. 59 같은 경우는 이제 12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금액 자체가 수요층이 많은 금액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분양가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놨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4, 84 물량이 적고 그 다음에 49, 59, 39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가 중소형 평형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수요가 많은 금액대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를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입주는 29년 5월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기회인 게 뭐냐면 입주가 무려 29년 5월이에요. 제가 요즘에 좀 소개시켜드린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린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28년에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9년 5월이에요. 보통 이제 5월이면 5월 말에 이제 맞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9년 6월 1일부터 6, 7, 8, 8월 말까지 한 3개월 정도 입주를 주기 때문에 거의 뭐 29년 전반기에는 입주를 못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분양권 투자, 그러니까 계약금 10%로 전체 권리를 획득한 다음에 전체 권리에 대한 그런 상승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9년까지 주변 시세가 올라준다면 지금은 시세 대비 저렴하진 않지만은 훗날에는 큰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현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부터 좀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0세대나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단지고 역세권이고 브랜드 아파트. 그래서 이따가 커뮤니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수영장도 있고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상품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다. 그 중에서 650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입지를 보시면 이 철산역하고 광명사거리역이 있습니다. 철산역하고 좀 더 가깝고요. 완전 평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반듯한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단지가 이제 꾸불꾸불 되어 있다. 이런 건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철산역을 역세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네이버 부동산 지도 보시면 좀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가 바로 철산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명사거리역인데 이 광명 같은 경우는 이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 요 사이에 있는 이 재개발 정비 사업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 타운으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철산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7호선이죠. 7호선을 타고 나가게 된다면 뭐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나아가서는 광화문 업무지구로까지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여의도, 광화문, 강남 모두 다 접근성이 좋은 3대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라인이 바로 이 7호선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7호선 라인만 봐도 괜찮은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세로축도 좀 봐야 됩니다. 안양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영등포구 재개발, 뭐 나아가서 여의도 재건축까지 있는데 그거는 약간 한강변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등포구 재개발, 그 다음에 목동 재건축이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과 영등포구 재개발, 요 안양천에 들어오는 이 초입에 들어오는 요런 정비 사업들이
어디까지 이 안양천을 타고 쭉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광명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가로로는 이 7호선 라인으로는 업무지구로의 그 접근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광명의 아파트 값은 결국에는 요쪽 이 안양천 라인에 따라서 시세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가 이제 광명 사거리부터 철산역 사이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 시리즈, 뭐 하안주공, 피트로, 철산주공까지 요런 아파트들, 나아가서 건너편에 또 구로주공도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요 구로주공 아파트, 요런 아파트들이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정비 사업이 되면서 여기 동네가 약간 이제 뉴타운 재개발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안은 되게 정비되고 깔끔하지만 주변은 약간 조금 번잡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 타운이 신축 타운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깔끔한 모습으로 다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뭐 입지는 철산역 역세권 뭐 이걸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 광명 뉴타운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런 입지다. 게다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자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혀 브랜드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 배치도 좀 보시겠는데, 약간 이제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요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세대인데요. 여기랑 요쪽이랑 1단지 쪽, 그다음 2단지 쪽 이쪽이 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동호수 배치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사업장이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분들이 다 고층을 가져갔습니다. 뭐 74도 다 저층에 깔려 있고요. 84도 지금 뭐 다 여기 보시면 저층에 깔려 있어요. 84도. 그 59가 조금 이제 뭐 5층, 6층까지 오는데, 실질적으로 59가 요쪽 301동, 302동에만 3단지 쪽, 3단지라 하면요, 요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떨어져 있는 그런 쪽에 지금 이제 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분들이 약간 좀 로얄층, 로얄동 뭐 이런 거를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59A랑 B가 뭐 301동, 302동에 거의 이렇게 몰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74랑 84 같은 경우는 공급되는 세대 수가 적을 뿐더러 다 저층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아쉽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제 4구 같은 경우가 좀 알짜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101동에 4구가 이제 고층까지 깔려 있고요. 108동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럼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요쪽이에요. 이쪽 101동 메인. 그러다 보니까 메인에 지금 소형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약간 뒤쪽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동, 108동 이렇게 앞쪽 뒤쪽 깔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쪽 1단지 이 100동 라인에 있는 것이 좀 메리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격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8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다만 이따가 우리가 평면도를 볼 텐데, 평면도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혼부부다, 뭐 자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74, 84로 가야 되고요. 뭐 59도 괜찮고, 내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구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공급되는 물량 자체를 보면 4구가 뭐 5구나 4구가 훨씬 더 그 당첨될 확률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59A가 제일 많기 때문에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59A가 좀 당첨될 확률이 높을 텐데, 그만큼 수요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4구 같은 경우가 절대적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이제 평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집 공고를 좀 볼게요. 모집 공고를 보시면요, 해당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타 지역까지는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2순위까지는 가진 않을 거다. 그 전매제한 1년인 거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왜냐면 29년 5월까지니까 우리가 지금 25년이잖아요. 1년 뒤에 26년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7, 8, 9, 3년 동안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로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만약에 4구가 물량이 남잖아요. 그러면 아마 투자자들이 다 쓸어 갈 겁니다. 4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따가 자금 스케줄 밑에 보시면 계약금이 10%로 되어 있죠. 그러면 8천만 원으로 이걸 투자할 수가 있어요. 8천만 원 투자처 중에서 광명 뉴타운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보다 과연 괜찮은 게 있을까? 상당히 그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8천만 원으로는 뭐 갭 투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4구 같은 경우는
뭐 실수요자들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절대 금액 자체가 로우하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매력적이겠지만은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제발 나 주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기대할 텐데 경쟁률은 두 자리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들한테는 물량이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진행이 되고요. 아까 위에서 좀 제한 요건 같은 거 보시면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첨 제한도 없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지금 이제 보시면 뭐 84 기준으로 15억 7천 뭐 거의 16억 가까이 나왔고요. 59 같은 경우도 뭐 한 12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비교군을 우리가 이제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그나마 롯데캐슬로 잡아도 되고요. 뭐 자이 둘 다 잡아도 되는데 롯데캐슬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캐슬로 보시면 롯데캐슬이 22년에 들어왔죠. 근데 여기가 지금 5구제곱이 11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5구제곱이 최근에 11억 3천에 거래가 되었죠. 그러면 지금 11억 6천, 11억 4천이니까 안전마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84 같은 경우도 지금 14억 9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4억 9천이 최고예요. 근데 지금 분양가는 거의 뭐 16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저렴한 거 아니다. 하지만은 경쟁률은 높을 것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요런 게 더 기회다. 왜냐면 지금 같은 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노린다?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시드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고 가점도 엄청 높기 때문에 거기는 당첨 확률이 완전히 거의 뭐 희소합니다. 물론 이제 가점 높고 시드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게 상당히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분양가가 조금 높게 나와야 경쟁률이 낮고 오히려 나는 29년 5월 광명 뉴타운에 베팅을 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어쨌든 29년 5월에는 내가 이거를 싸게 샀건 비싸게 샀건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자금 스케줄을 고려해보고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봤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범위 내에 있다 하면은 그냥 이거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개인의 뭐 그 생애 주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소득 그런 변화 이런 거에 따라 좀 케바케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우상향하고 이 정도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고 원리금 상환도 가능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상품이 오히려 이제 경쟁률이 낮으니까 신축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은 분양가가 뭐 16억 뭐 이렇게 하더라도 계약금 10%이기 때문에 1억 6천만 넣으면 한 3년 4년까지는 잔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잔금은 6억까지밖에 지금 규제상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8사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59 같은 경우는 6억 이상, 74 같은 경우도 뭐 7억 8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잔금을 칠 수가 있다. 그래서 59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컨설팅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의뢰를 주시는 분들 같은 그런 시드 때가 거의 뭐 6, 7억대입니다. 6, 7억대 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죠. 왜냐면 6, 7억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많은 거죠. 시드가 뭐 30대 중반 뭐 이런데 6, 7억 갖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시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출을 풀로 땡겨봐야 뭐 12억, 회사 대출 해봐야 13억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억짜리 아파트 신축 내가 연봉이 뭐 한 1억 5천 뭐 2억 정도 되는데 그런 신축 아파트 13억 갖고 갈 수 있는 나의 수준에 맞는 신축 아파트가 있을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강남권에도 강남권은 아예 뭐 없죠. 뭐 옛날에 뭐 세곡이라든지 뭐 우면이라든지 내곡 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가격대에 접근이 가능했죠. 근데 이제는 거기도 거의 뭐 다 15억이 다 넘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 뭐 15억, 20억 막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정말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조금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좀 볼게요. 커뮤니티 먼저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세대죠. 2000세대. 그러니까 뭐 수영장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에 지금 뭐 수영장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 2, 3, 4층에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뭐 필라테스, 골프, 수영장. 수영장 너무 좋죠. 수영장, 사우나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수영장 있는 아파트들이
뭐 강남 같은 경우는 500세대만 넘어도 다 수영장이 딸리는데 다른 데는 뭐 3000세대 뭐 4000세대 돼도 수영장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는 2, 3단지는 다 지금 지하 1층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컴팩트하게 갔다. 2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1단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컴팩트하게 갔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4구가 괜찮은 게 무엇이냐면 4구가 어쨌든 101동, 108동에 걸쳐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요 커뮤니티를 다른 뭐 3단지, 2단지보다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내가 깔고 앉은 평형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 인프라는 똑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4구를 1단지에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제 그 조합에 약간 이런 뭐랄까요 마케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301동 302동에 이제 3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조촐하죠 커뮤니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1동 302동 같은 경우는 가장 수요대가 많은 5구 제곱을 다 몰빵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무난하게 다 완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혹여라도 뭐 4구나 5구가 좀 미분양이 나오거나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뭐 주울 수 있는 투자자들이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 줄 서서 아마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분들 내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하다 하시는 금액대이면은 오히려 이런 거를 경쟁률이 조금 약할 때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 장의자의 레디언트처럼 뭐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자릿수 이상 경쟁률이 나올 거고 해당 지역에선 끝나진 않을 것이다. 기타 지역까지 기회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철산역 자이 모집공고 입지 분석 영상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